네, 이건머니 22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일단 또 이번 주는 권혜리 기자하고 시작을 합니다. 잠시 뒤에 회의 끝나면 손승욱 기자가 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언제가 제일 적절한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쿠폰,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쿠폰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썼어요. 그 마트 가가지고 농산물하고 수산물은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하나로마트 회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10,000원씩 이미 들어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농산물 10,000원, 수산물 10,000원 뭐 따로 쿠폰이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는 최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농수산물을 마트에서 그 살 때 나라가 지원해 준 돈은 한 사람당 최대 10,000원. 그리고 내가 사는 금액의 20%까지였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제까지였어요. 절반은. 절반은.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시작해서 8월 11일까지 전체 9개 판매처에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제외한 대형마트랑 하나로마트 그리고 그 유명 뭐 온라인 그 식품몰들 마켓컬리 그리고 식품이 들어가 있는 뭐 11번가 네이버몰 이렇게 해서 9개였는데요. 그 여기 농수산물 쿠폰에 홈플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었어요. 기사에는 홈플도 들어있던데? 아닌데. 그거는 그럼 자체 할인하는 걸 거예요. 정부가 200만 원을 나눠준 데는 롯데마트, GS 더 프레쉬, 이마트 그리고 하나로마트. 그래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선배도 지금 2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다 쓰지 못했어요. 그건 다 쓰려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5만 원 이상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10,000원인데 거기다가 이제 마트들이 추가로 자기들이 얹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쓴 200억 원은 일단 지난달 말부터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으로 어제까지 8월 11일까지 그렇게 해서 200억 원을 이제 소진을 하는 계획이었고요. 근데 왜 저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뭐 한꺼번에 이게 다 풀리니까 한우값이 오른다. 이거는 뭐 나라에서도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통계청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400억 원을 다 한꺼번에 소진하게 하지 않고 나머지 200억 원은 그러니까 앞으로 11월까지 좀 순차적으로 쓰도록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중 쿠폰 나가는 기간이 어제까지 8월 11일까지였고 나머지 절반은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한다. 그게 사실은 맞겠죠. 같은 그 돈을 가지고 효용을 더 극대화하려면 그쵸.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11월까지면 이제 추석 때까지도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배한테 그 들어온 것처럼 멤버십 있는 분들 들어온 것처럼 사실 정부가 주는 돈은 400억 원인데 여기다 지금 마케팅 비용들을 얹고 있잖아요. 마트나 온라인몰들이. 그래서 그것까지 얹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좀 할인 행사들이 있을 거다. 마트들이 2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 재난지원금을 못 쓰게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안 와가지고 물론 코로나도 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더 안 와가지고 다들 적자폭이 굉장히 2분기에 커가지고 사실은 3분기에 이게 들어와서 마트 입장에서는 뭐 더 활용을 해야 되는 자기들이 조금 마케팅비를 써서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농산물이나 수산물 사실 분들은 뭐 이런 쿠폰 하고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하는 데들 잘 찾으셔가지고 극대화해서 쓰시면은 조금 더 물가에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사실은 이제 또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는 게 외식이죠. 근데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개 오프라인 그 유통업체하고 5개 온라인몰 9개 풀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전통시장이랑 중소마트들이잖아요. 9월 1일부터는 여기서도 돼요. 전통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200억 원 중에 일부는 전통시장이랑 그 중소마트 쪽으로 나가요. 이게 지금 사실 이 정부 돈은 얼마를 썼는지가 집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통시장 같은 거는 그게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못했었는데 이제 제로페이를 쓰면은 전통시장에서도 이제 집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9월 1일부터는 전통시장 가셔도 이 정부에서 주는 10,000원 할인 쿠폰이 있을 수 있다. 거기다 또 시장 상인분들이 좀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할인을 더 폭을 얹어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좀 별도인데 지금 사실 채소값 되게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내일부터
한 최소는 한 20에서 30% 세일이 또 들어가요. 네네. 근데 하나로마트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른 마트들은 얼마나 할인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은 다 좀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채소값이 그 주중보다는 좀 아마 장 보러 가시면 좀 싸져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좀 어제 전 대파만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대파도 근데 꽤 올랐을걸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쿠폰 하면 얼마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네. 저 가격이면 한번 뭐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이것저것 뭐 다른 건 샀는데 농산물은 저희 뭐 아직 집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 대파 정도 샀는데 뭐 권혜리 기자 얘기 들으니까 내일부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좀 한번 네. 뭐 이번 주말에 좀 더 채소 세일이 들어갑니다. 한번 네. 좀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장을 좀 알뜰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또 근데 관심 가는 아까 이제 말이 끊겼지만 외식. 그렇습니다. 근데 외식이 좀 복잡해요. 이게 방법이 굉장히 네. 복잡해요. 쿠폰을 복잡해요. 그냥 쓰면 쿠폰 못 받을 수도 있겠어요. 늦을 아니 수도 그냥 있겠어요. 쓰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 오늘이 저희 녹음하는 건 너무 복잡한 것 같아.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방법은 먼저 말씀드리면 녹음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자정에 올라가죠? 13일. 그 전에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13일부터 그 모든 카드사에서 이벤트 응모를 받아요. 일단 이 응모를 하셔야 돼요. 목요일부터. 네, 목요일부터. 네. 그래서 여기에 응모를 하신 분에 한해서 쿠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응모 자체는 여기에 배당된 금액은 정부 예산은 33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착순 소진을 시킨다는 건데 그렇다고 응모를 330만 명만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응모는 다 받아요. 받겠죠. 네, 응모는 다 받아서 자격을 먼저 따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안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응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응모가 된 사람들, 응모를 한 사람들 중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주말은 14일부터 금요일이 주말에 포함이 되는데요. 아니 근데 외식 할인을 네. 주말에만 하는 거예요. 그쵸. 주중엔 안 해요. 주중엔 안 해요. 월화수목은 안 합니다. 안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네. 일요일 밤 12시까지. 왜 주말에만 할까요? 주중에는 뭐 회식할까 봐 그런가? 주말에 해야 가족하고 먹어서 그런가? 이게 잘 주말에만 한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좀 오래 하려는 의도도 있겠죠. 손승욱 기자가 회의를 마치고 등장했습니다. 좀 이게 주말에 쓰게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먹잖아요. 그런 것도 좀 노린. 그러니까 2만 원 이상 5번을 긁어야 되는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 사이에 긁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면 끼니를 3끼를 다 아침까지 먹는다고 치면 7끼인데. 근데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제한은 있어요 또. 그 뭐 온 가족 가가지고 10만 원어치 먹고 이거 5번에 나눠서 끊어주세요.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데 2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집에서 한 번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루에 2만 원을 2번 끊을 수 있는 거는 한 번 더까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 4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만 원을 다 쓰고 나면 그 6번째 외식을 할 때 나한테 10,000원이 들어오는 건데. 자, 정리를 합시다. 하루에 최다 2번. 네. 같은 가게는 무조건 안 되고.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같은 가게는 안 돼요. 같은 날 같은 업체에서 2번 중복 결제는 안 돼요. 오늘 먹고 내일 먹는 건 돼요. 같은 가게에서. 근데 오늘 2번 거기서 점심 저녁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네. 그러니까 하루에 2번만 점심 저녁만 아침은 아침은 안 되는 거고. 아침 점심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하루에 2번만 2만 원 이상씩. 그러면 결국은 5번을 먹으려면 3일은 무조건 걸리네요. 그렇죠. 하루에 2번이니까 금요일 저녁 먹고 토요일 2번 먹고 일요일 2번 먹으면 해당이 되는 거네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아니 천천히는 먹을 건데 그렇게 먹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정부가 주는 외식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330만 명이라는 또 선착순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330만 명이면 뭐 어지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고요. 마음이 급한데. 급해요? 네,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가능할 거예요. 부부다. 이렇게 된다면 4만 원 먹고 둘이 나눠서 2만 원씩 긁으면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복도 되거든요. 내가 카드가 5장이다. 그렇죠. 그러면 5만 원까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바꿔가면서 쓰면 중복이 됩니다. 정말 주인분은 짜증날 것 같은데 10만 원 먹고 10만 원 먹으면 고맙긴 한데 카드 5개를 꺼내면서 2만 원씩 긁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야, 근데 그건 좀 비양심이긴 하다. 그러니까 저는 비양심이라기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았고 아무튼 제가 카드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6번째 외식을 긁을 때 이제 문자가 올 겁니다. 10,000원 깎아줬다. 네, 뭐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돈 나갈 때 차감된다고 하고요. 현금 카드는 돈이 그 캐시백으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게 배달앱도 됩니다. 요게 꿀팁이고 요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네요.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게. 네. 배달 주문이 굉장히 근데 요거는 현장 결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앱으로 사전 결제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로 그게 뜨기 때문에 네. 이게 외식이 아닌 걸로 돼서 네. 나중에 배달원 오셨을 때 배달하는 분 오셨을 때 거기다가 결제를 해야 그 가게 명이 뜨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사전 결제하지 마라가 네. 핵심이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들고 오신 그 카드 결제기 거기다가 네. 이제 긁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긴급 재난지원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네, 그때 네. 한번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외식도 많이 하고 네. 이런 분인데 방법을 잘 모르면 이 10,000원을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죠? 처음에 네. 카드 회사에 신청 안 하면 일단 꽝. 네. 그다음에 5번 이거 안 하고 4번 거하게 드셔도 꽝.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배달 앱으로 시켰는데 사전 결제해도 꽝. 이 꽝이 될 여지가 몇 번 있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따지셔 가지고 요 10,000원 네. 어차피 어디론가 갑니다. 이게 뭐 내가 안 쓴다고 해서 공공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받아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아 먹는 것이 최선일 것 같고 네. 이건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숙박 관광 요거는 이제 다시 9월부터. 네. 네. 사실 근데 이것도 저 숙박은 모레부터 또 예약 접수네요. 네, 이게 지금 이번 주 말부터 시작하는 게 많아요. 그러네요. 영화도 있어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CGV, 영화관 가고 싶어요. 롯데시네마. 영화관 안 가본 지가 진짜 100만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 쓰고 영화 보는 거 저는 같더라고요. 시간이 안 돼 갖고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옛날에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갔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시간만 되면 마스크 쓰고 가서 보면 되니까 사실은 뭐 봤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숙박도 이번 금요일부터네요. 숙박도 3-4만 원씩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할인을 또 해주네요. 네.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외식, 그리고 농산물. 이거는 네. 뭐 박물관도 있어요. 네. 박물관도 14일부터 근데 권혜리 기자 박물관 가본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가본 게? 그냥 훅 들어오는 예. 저 솔직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박물관. 그래요? 박물관만요? 미술관도 미술관은 21일부터. 미술관 있어요. 네, 미술관 21일. 네. 저는 박물관 미술관 중학생 때 가보고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집에서 좀 가까이도 있기도 하고 취재하러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는 네.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중학생 때 미술 선생님이 방학 숙제로 미술관 다녀와서 그 티켓 붙여서 뭐 감상문 내기 그런 해가지고 거 하죠. 그때 그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 갔는데 미술관도 중학생 이후로 가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갔는데 그때 학을 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림의 80%의 제목이 무죄였어요. 네. 그렇군요.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아니 정말 무책임하다는 어린 마음에 이건 무책임하다. 무죄가 뭐냐 무죄가 도대체. 근데 그때 그게 아마 트렌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 그렇겠죠. 네. 요새 가보시면 또 달라요. 요새는 이제 제목들이 뭐가 있겠죠.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고 그걸 이제 맞춰서 갈 텐데 그때는 정말 어린 마음에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무죄가 뭐냐 도대체. 너무 그 한때의 강렬한 추억이 그렇죠. 평생의 경험을 좌우한 이런. 그때 그래서 유머 1번지 막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그런 유머 있었어요. 뭐 이렇게 도화지 들고 나와가지고 화백이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이게 뭐냐니까 뭐 눈온 뭐 마당 뭐 이래가지고 뭐 그냥 그림이라고 막 우기고 막 그래. 그리고 보면서 저는 그때는 내가 봐도 그런 저런 그림을 본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현대미술은 좀 그런 게 많긴 해요. 내가 점 찍었으니까. 또 여기서 미술 얘기한다고 또 프랑스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겠죠? 뭐라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술 얘기가 나올 때부터 피카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피카소는 좀 다르긴 하죠. 피카소는. 근데 하여튼 피카소도 무죄가 있을걸요? 아마 제목 중에. 피카소는 왠지 무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다른 보여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는
좀 쇼크를 좀 아니, 받아서 그런 거 많아요, 선생님이 현대 저에게 미술. 네. 아마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선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미술에서 굉장히 발을 떼는 그런 결과를 근데 낳았기 때문에. 현대미술 제가 진짜 저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미술 뭐야 저게 네. 막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제 연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피카소라는 이름에 압도되고 뭐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한테 압도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으면 일단 색깔이 이뻐요. 저 같은 문외한은 색깔도 이쁘고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옆면도 나오고 얼굴에 앞면도 같이 있고 이거 동영상인가 막 약간 그 뭐야 김범 선배가 얘기한 거는 피카소 연대가 아니고 그 뒤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저도 해외 나가서는 네. 미술관을 갔죠. 예. 근데 국내에서도 근데 우리나라 되게 전시 전시회 많아요.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요새 진짜 한 번도 많이 안 갔어요. 예. 한 번도 안 갔어요. 사진전도 되게 많아요. 사진전도 많고 그 작품전 작은 갤러리 같은 데는 또 맛있는 식당과 같이 그럼 있는 두 경우가 분은 있죠. 이 쿠폰 써서 전시를 가실 수도 있겠네요. 가야죠. 네. 가야죠. 훌륭하십니다. 저는 뭐 숙박, 외식, 농수산물 요쪽. 근데 맞아. 근데 요새 미술관들도 언택트로 많이 해요. 언택트 관람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시면 집에서 보셔도. 언택트. 네. 근데 미술관은 좀 이렇게 폼 근데 잡고 미술관은 또각 걸어가면서 미술관은 저는 이제 뭐 다시 약간 반대로 돌아가자면 해외 가서 본 것들은 가서 보니까 느낌이 있더만요. 약간 좀 고전 편견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뭐 1700년대 뭐 네.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도 또 이제 지루한 그림도 네. 있는데 네. 어떤 거는 이게 그림이라는 게 사람 타잖아요. 자기 취향이 있는 거고. 네. 에딘버러의 미술관 음. 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거기서 그림 하나 보고 되게 한 2, 30분 서 있었던 기억이 뭘 나긴 보고 합니다. 그러셨어요? 되게 강렬한 그 색채도 그렇고 되게 저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를 언택트로 한다. 그런 걸 언택트로 한다면 진짜 왜 로스코 그림 같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 마크 로스코는. 진짜 그거는 실제로 안 보면 그리고 저는 고흐 그림 같은 것도 진짜 포토제닉하지 않아요. 진짜 실제로 보는 거랑 완전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네. 뭐 언택트는 저는 안 맞는 그림은 안 근데 맞는. 뭐 어쩔 수 근데 약간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미술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럽 같은 경우에 프라도는 못 찍지만 모르센 찍을 수 있고 이게 다 네. 있는데 찍어 보면 약간 다르긴 해요. 좀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김범주 앵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기 막 색깔 강렬하고 막 이런 미술관들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있어요. 왜 저 그 네. 뭐랄까 입맛 별로인 사람들이 단짠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네. 느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잔잔한 거 말고 센 거 이런 거. 아이,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 다 그렇게 입문하는 거죠. 네, 네, 네. 뭔가에는. 뭐 아니 저 초보자기 때문에. 네. 자, 하여튼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외식 쿠폰, 그다음에 여행 쿠폰, 그다음에 미술관, 박물관 쿠폰 네. 이런 거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택배 없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최초죠, 최초. 사실은 약간 기쁘면서 네. 왜냐면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뭐 정말 몇 년 동안 못 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휴가 한번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오시다가 이제 드디어 3일 정도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데 네. 이제 저처럼 택배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그 삶의 즐거움을 쾌락을 쾌락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약간 좀 불안한 감도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는. 아니 택배가 없어진다니까 순간적으로 빨리 시켜야 되겠다. 뭐 시킬 거 없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불안해지는 게 우리가 너무나 이미 많은 걸 의존하고 있구나. 어젯밤에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 긁었습니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하나 긁었는데 네, 저도 어제 그래서 뭐 과연 샀습니다. 내일까지 올지. 오늘 어디서 긁었냐에 따라서 오늘 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오늘 오는 거. 저는 오늘 오는 거 아니고 근데 저는 쿠팡입니다. 쿠팡하고 SSG하고 마켓컬리는 안 쉰대요. 그래요? 자체 배송이 있는 회사들은 안 쉰대요. 그래서 괜히 미리 시켰네. 네, 그건 괜히 미리 시킨 건데 그거는 좀 뭐랄까 조금 이왕이면 같이 쉬는 게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네. 듭니다. 택배라는 게 그냥 탁 한번 멈추는 정적을 한번 네. 탁 멈추는. 물론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는 뭐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신선식품이라든가 뭔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당장 정해진 건 아니고 이미 8월 14일 날 택배 없는 날 하기로 진작에 정했던 거니까. 뭐 진작이라고 하기엔 한 달 정도 된 네,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마켓컬리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는데 그 정도는 이제 한 달 전에 정해졌을 때는 충분히 의도가 있으면은 멈출 수 있는 회사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생각인데
매년 8월 둘째 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네. 뭐 좀 더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쉴 수 있게 네, 하루 정도 네, 올해는 처음이니까 요렇게 됐다 네, 치면 네, 네. 내년에는 더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쉴 수 있게 저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그때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도 이제 거기도 쉴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 쉰다고 하길래 조금 그 부분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왕 쉬실 거면 같이 쉬면 그러니까 좋은데. 그렇게 온 국민이 하루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자 그러면 매일 거의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기업 사정들이 있겠죠. 미리 주문한 것들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계약한 네. 것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년도 더 남았는데 미리 조절이 하자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네.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착한 기업이어야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솔선수범해서 내년에는 아니 그리고 정부 다 1년에 쉬었으면 그렇게 좋겠다. 하루를 못을 박으면 시키는 사람들도 알아서 뭐 8월 13일은 그러면 안 눌러야지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 올해는 처음이라서 몰랐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럼요. 쿠팡이라는 성격이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오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너네까지 주면 어떻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홍보를 좀 잘해서 내년에는 같이 좀 그러면 저희도 뉴스를 하루 전날 해야 되겠군요. 이거요. 네. 하루 전날 시키시면 안 됩니다. 뭐 오늘 지금- 해야죠. 오늘인가요? 오늘 며칠이요? 아니 오늘쯤 해야 내일 뭐 끊기는 거지. 아 미리 해야 예, 되는. 하려면 오늘 어제 했어야 됐든가 뭐 오늘 뉴스를 해야 오늘은 되겠구나. 오늘도 늦을 수 있죠. 오늘 주문하면은 금요일까지 못 오는 일반 택배는 쉽지 않으니까 네네. 오늘이라도 해야 되겠군요. 하려면 월요일 날쯤 했었어야 되는 거죠 뉴스를 그런 거는. 그래서 금요일 날 하면 그 우리 뉴스라는 한국의 뉴스라는 게 한 가지 저는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뒤치다거리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금요일 날 뉴스를 하면 아무 정보성도 없는 건데 이걸 좀 사전에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SBS 오늘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요? 오늘? 역시 부장님이 들어오시니까 바로 나가서 총을 쏘겠다는 이런 저희가 총을 쏜다는 건 이제 일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저희 네. 부서는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건너기가 뭐예요? 아이디어 뭐 네? 아이디어의 방향은 권혜리 기자한테 날아갈 저희한테 가능성이 날라오진 있군요. 않겠지만 네. 네, 우리 부의 분위기에 사실은 요거 PT를 편집해 주세요. PT를 해도 돼요. 요거 편집해 간단하게 주세요. PT를 해도 돼요. 네. 굳이 뭐 이거는 정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나가서 뭐 이것저것 찍어서 뭐 많이 보여드릴 네. 필요는 없고 네네 뭐 그냥 맞아요. 네. 서서 설명만 해도 충분할 그리고 것 같습니다. 17일이 또 연휴잖아요. 그렇죠. 근데 쉬잖아요. 그날은 택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요새는 휴일 날은 잘 안 오던데 택배? 빨간 와요. 날은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많이들 안 하는데 네, 네. 평일인데 빨간 날은 와요? 하시는 데도 있어요. 하는 데도 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하루 말고 뭐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그러면 또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주는 금토일을 금토일. 쉬는 거예요. 음. 그래서 2박 3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택배 그러니까 하시는 진짜 몇 분들이. 년 동안 뭐 제대로 못 쉬신 네, 분들 네, 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네네네. 손수욱 기자 왔으니까 손수욱 기자의 전문 영역이기도 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전문 하겠습니다. 영역. 패션? 전문 영역. 패션으로 넘어가도록 전문 하겠습니다. 영역이 아닙니다. 손수욱 기자 티셔츠에 대해서 권혜리 기자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약간 이따 가자라고 한 부분이 이제 손수욱 기자가 자랑하고 이런 좀 지식을 자랑하고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또 얘기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그거 위해서. 누가 팟캐스트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 파리 막 패션 그런 얘기 했잖아요. 페리스 예, 재수 없다고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네. 그런 얘기 하더라도 또 하시잖아요. 예, 합니다. 네, 네. 뭐 꿋꿋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제 선배의 혈관에서 파리를 뺄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들이 양쪽에서네. 컨셉을 잡고 다음 주부터 컨셉을 잡고 오겠습니다. 방송 기자 몇 년 차인데 네. 무슨 질문에도 대답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네. 파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패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우리나라 안팎에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온 기사가 유니클로 회장이 유니클로라고 하면은 이 유니클로 회장이 야나이 다다시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세 번째 부자입니다. 유니클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그만큼 많이 번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뭐 국내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불매운동의 대상
상황이 돼서 문매를 맡고 있지만 어쨌든 뭐 회사는 잘 나가는 회사고 굉장히 패션에 있어서는 어쨌든 앞서간다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장의 시대가 끝났다. 코로나 때문에 한 방에 캐주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10년치 변화될 것이 1년 만에 한 번에 확 다 왔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변해야 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방에 패션 업계는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가장 큰 변화로 신사복은 없어질 수 있다. 네. 참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드레스하고 슈트는 일상과 관계가 거의 없어졌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 본인이 투자를 한다면 미래의 라이벌은 유니클로의 라이벌은 어디냐고 했더니 스포츠 의류를 평상복으로 입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장의 시대는 끝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7월 달에 네. 미국에서 200년 된 브랜드인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맞아요. 옷가게가 있는데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브룩스 브라더스가 있는데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이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는데 미국에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패션이 브룩스 네. 브라더스에 가서 멜빵 사는 거. 음. 이 기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멜빵 사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기고한 이 약간 50대, 60대 미국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그 독자 기고 투고 같은 걸 한 것도 읽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성년이 됐을 때 브룩스 브라더스에 가서 옷을 한 벌 맞춰주는 걸로 맞아요. 성년이 된 걸 알려줬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내가 절감하고 브룩스 브라더스가 이제 이 대통령 옷 맞춰주던 그래서 유명해진 가게인데 미국의 대표 양복점. 예. 근데 이 기사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여피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종말이고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후드티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뭐 상당히 흔해졌기 때문에 다시 정장의 시대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그거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페라리 대 포드 대 예, 페라리 예, 그거 예. 엄청 재밌게 봤는데 예. 저 그 영화 보면서 그 생각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비즈니스맨들은 포드사의 사람들은 다 정장을 입죠. 네. 그래서 엄청 또 잘 입잖아요. 거기서 되게 악역으로 나왔던 사람 사실 수트발은 엄청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는 남자는 수트발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죠? 그럼요. 근데 예. 저는 뭐 한복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긴 하겠죠. 수트는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옷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수트바를 보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미국의 성공적인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뭐 세계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수트발이었는데 요새 이제 우리가 어떤 첨단 산업이라든가 리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얼굴들은 다 생각해 보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저커버그 맨날 저지 입고 나타나죠. 그다음에 뭐 가장 뭐 그 인식을 바꾼 사람 중에 하나인 뭐 스티브 잡스 맨날 그 까만 터틀넥.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상징적으로 예,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미 그게 좀 진전이 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게 정말 그 유니클로 회장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더 되게 좀 가속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진짜 나타나는 게 있는 거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으면은 네. 옛날 스타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스타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조금 그런 게 있죠. 지금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들 네. 뭐 아니면 뭐 앨런 머스크까지 네. 보면 그냥 자켓은 입죠. 공식적인 네. 색상에서 자켓은 입고. 앨런 뭐- 머스크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타이를 하지 않고 셔츠에다 자켓에 셔츠 셔츠에 차림 자켓 정도까지는 있죠. 가네요. 있죠. 앨런 네. 머스크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앨런 머스크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누구죠? 네, 그 인도 네. 새 CEO 같은 경우에 CNBC나 CNN이랑 인터뷰할 때는 넥타이 안 매요. 그냥 자켓만 입고 앉아서 그냥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게 상징인 것 같죠. 그래서 정장이 실제로 그럼 이제 완벽하게 사라지느냐. MSCEO는 이름이 참 사티아 나델라. 이게 나델라. 입에 잘 안 붙어요. 예. 나델라는 잘 외워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외워져요. 예. 근데 그 제가 이거 한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패션 업계에 있는 몇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양복이 진짜 정장이 정말 없어질 거라고 믿느냐. 근데 정장이 없어진다는 거는 이미 꽤 된 트렌드다. 아까 기사는 이제 꽤 된 트렌드인데 10년대 중반부터 있긴 특히 요즘에 이제 물론 이제 뭐 생산 단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는 근데 뭐 이제 새로운 건 아닌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이게 숨어 있던 고수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자기만의 옷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맞춤 뭐 이런 것도 하고 보니까 시장이 너무 다변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기성복 업체들은 이미 뭐 이쪽은 레드오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찍어내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정통 패션 업체들은 이미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하는 얘기가 이 비싼 정장들 그러니까 파티 뭐 아니면 어떤 그런 TPO에 맞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맞춤 정장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이 한복된다는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장이 한복된다.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 입는 고소득층이나 아니면 어떤 젊은 사람들의 파티 문화를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결혼식이 이제 점점 파티화되고 있고 이제 그런데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장들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이고 한 벌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작아질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예로서 최근에 뭐 그 엠모 이거 상표 얘기야. 막스마라 이게 어느 나라 유럽 어느 나라 건 독일 건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이탈리아 건가요? 근데 그 막스마라의 캐시미어 코트가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패딩 이후로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장틱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또 뭐 그런 새로운 수요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20년 만에 3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정장이 한 번 사라지면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때문에 정장을 입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작업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즈니스맨들의 작업복이 그렇죠. 양복이었는데 지금 작업복이 바뀐 거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익스큐즈가 돼서 양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뭐 협력업체를 만나거나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양복을 입지 않아도 되도록 만약에 룰이 바뀐다면 다시 양복을 입는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거 조금 지난 통계긴 한데 그 우리나라 CJ 대한통운이 지난 6월 말에 재미있는 보고서를 한 데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이거 아침에 친절한 경찰서도 한번 부장님은 모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제가 썼었는데 3월이랑 4월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장님 모른대요. 그렇죠. 네. 부장님은 이게 부장님이 이렇게 되신 후에 놀리기가 좋아졌죠. 아닙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네. 그 지난 3월과 4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킨 택배 물품들의 변화를 집계했거든요. 정말 딱 요거예요. 사실 바지는 잠옷 바지만 입고 있어도 재택근무하면은 부장님 모르잖아요. 내가 밑에 뭘 입고 있는지. 실제로 블라우스랑 와이셔츠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 4월에도 158%가 넘게 팔렸어요. 우돈만. 네, 우돈만. 그리고 재킷도 53%가 늘었어요. 뭐 이것도 뭐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상대방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포멀하게 입고 이렇게 회의 화상회의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벌 정장 판매는 30%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가지고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상의만 신경 쓴다. 근데 상의만 신경을 쓰는데 단정해 보이면 되지. 이것도 뭐 집에서 뭐 넥타이까지 매고 끝까지 와이셔츠 단추 잠그고 양복. 그러니까 요즘에 넥타이 매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53% 판매 늘었다는 재킷도 양복 뭐라 해야 되죠? 그 수트 느낌이 아니라 지금 손승 선배 입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옷들이 많이 팔렸고 한벌 정장은 판매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택근무 같은 게 늘고 하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변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손승욱 기자가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손승욱 기자 나이 때부터가 괴로워집니다. 사실은. 왜요?
교복이 제일 편해요. 물론 그렇긴 해요. 교복이 편하죠. 근데 네. 진짜 저도 여름 양복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 작업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업복이 여름 양복, 네. 가을 양복, 겨울 양복 다 있었는데 올해는 여름 양복 한 번인가 입었어요. 한 번 입었는데 그것도 입은 날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양복 오랜만에 입으니까 바지 길이가 예전에 맞춰 놓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치렁치렁한 키가 거 작아지나? 같고 이거 부장님한테 날릴 멘트가 아니었는데 이거. 나이 들면 이 안광.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키가 작아졌나까지 예.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근데 미쳤나 봐, 약간 좀 그 올드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양복 입고 왔더니 후배들이 하는 말이 오늘 뭐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이제는 저도 근데 요새 그래요. 네. 누가 양복을 입고 있으면 회사에서 오늘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상 받아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상 받을 때 가끔 있고 뭐 이제 다들 후배들보다도 입고 오는 정도가 그런 정도인 것 같아서 이제는 양복의 시대는 끝났고 그리고 또 양복이 상징하는 것들이 지금 한때는 양복의 길이 자르고 다리통 좁게 하고 뭐 양복 타이트하게 입고 이런 걸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의 젊음을 어필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렇게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거 입어야 돼. 아니 왜 근데 이렇게 이제 웃죠? 다른 걸 왜 입어야 이렇게 웃죠? 되는데 네. 문제는 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아니고 아까 제가 미술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잡지, 패션 잡지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다고 패션 잡지를 보진 않죠. 아니 본대니까 미정원에 앉아서. 미정원에 앉아서. 미정원에 앉아서 슬쩍슬쩍 봐요. 슬쩍슬쩍 본다고 그리고 그 옷 살 때 옷을 이렇게 책으로 물어봐요. 배워봐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미장원에 GQ랑 에스콰이어를 깔아줘야 돼. 아니, 여성 있어요. 잡지만 잔뜩 아니, 두지 남성 잡지 말고. 갖고 아니 근데 네. 남성 잡지를 본다고 해서 네. 이 저는 이렇게 사진 찍어 놓는데 중년이 돼가지고 그거를 습득을 하는 게 굉장히 그쵸, 어렵다. 어렵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여기서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뉴발란스에서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뉴발란스에서 아빠 바꿔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작년인가에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없던 적이 뉴발란스에서 네. 그 아버지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스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진을 이렇게 보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헤어인 것 같아요. 머리가 바뀌는 거가 굉장히 차이가 크고 맞아요. 옷은 그렇게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대부분 중년 남자들의 그 유니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등산복 계열도 굉장히 많이 입으시는데 살짝 바꾸고 운동화를 신겨놨더니 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가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가 내 눈으로 가서 옷을 보고 헤어를 바꾸고 뭔가 뭐 액세서리를 바꾸고 내 스타일을 저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40대 50대에게 저게 가능할까? 30대도 제가 볼 때 약간 차별적인 하고. 발언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경우에는 좀 와이프들이 좀 해주지도 않나요? 그것도 쉽지 않죠. 네, 이렇게 그런가? 자기 몸에 익은 것도 있고 뭐 그쵸. 하다 아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있을 거예요. 되냐면 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가는 옷가게가 있어요. 그 옷가게도 뭐 이제 백화점 이런 데 특정 브랜드 가면 그걸 잘 골라주는 종업원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네, 그러면 계속 거기 가면서 이제 근데 그거는 얼굴을 이제 계속 익혀요. 돈이 굉장히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 말고도 동네마다 네. 약간 편집샵들이 있어요. 작은 편집샵들이 있어요. 그런 저는 예전에 저런 데를 누가 갈까? 크지도 않고 막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주인 분들의 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사람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대부분 다 여성복들인데 가끔 남성복 가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가서 자문을 구하고 열심히 미장원에서 에스콰이어 사진 찍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힘들어요. 아니 이게 제가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느낀 건데 저도 사실 옷을 그렇게 막 많이 사러 다니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남자들 대부분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몇 군데 가봤는데 남성 그냥 캐주얼복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질도 일단 굉장히 좀 전에 전통 재질 왜 면바지 뭐 이런 네. 그 빳빳한 면 이런 네.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볍으면서 얇으면서 시원하면서 뭐 모양은 또 나게 하면서 되게 신경 많이 쓴 남성 캐주얼복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래요? 재질도 바뀌었고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심지어.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성복 가게들이 이런 걸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실수요층에게 이걸 어떻게 알리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남자 바지가 바뀌었어요. 그냥 입을게 입던 거 그냥 뭐 이렇게 되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심리적인 저항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입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또 그 뭐 불편하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뭐 맞긴 불편한 것 같아요.
뭐 그냥 요즘에 살짝 뭐 5층 패셔니스타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제 이거 제가 어제 샀습니다. 이 티셔츠를 어제 샀는데 시류를 따라가는 스포츠 트렌드네요. 스포츠 트렌드. 그래서 근데 이걸 사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츠 브랜드인데 평상시에도 좀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나온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도 제가 이걸 입고 오면서 저 놀러 왔어? 이런 얘기는 안 듣는데 나는 편하면서 이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남성복 시장이 조금만 틀을 바꾸면 좀 뭔가 새로워질 수도 있겠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뉴발란스를 보냈습니다. 그 뉴발란스 챌린지, 아버지들 챌린지 사진을 보냈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페이스북에 뉴발란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치시면 작년 9월 달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봐보시면 뉴발란스가 이걸 왜 했을까? 야, 지금 네 분이 있잖아요. 열 몇 분이에요. 여기 더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뉴발란스라는 회사가 이걸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괜찮네, 약간 짠하다 이런 느낌이 들다가 이게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을 뉴발란스가 눈치를 챘구나. 중년 남자가 코로나 전에. 근데 제가 볼 때 코로나 이후에 이런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회사들이 저는 어떻게 이걸 알릴 것이냐. 알리는 문제는 있겠지만 돈을 벌 것 같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걸 놓치고 뭐 예를 들면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정장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될 타이밍인 빨리 거죠. 변화하셔야 돼요. 이분들 중에 몇 분은 진짜 자기 그거 찾으셨네요. 찾았죠. 재밌네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른 분이라니까요. 이게 뉴발란스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스포츠웨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분 보세요. 나이키 이 왼쪽은 그냥 누가 봐도 중년 남성인데 오른쪽 보면 제가 이걸 베끼고 싶더라고요. 이 옷 어디서 파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비포는 너무 키 작아 보이게 다 찍고 약간 사진이 약간 그런 게 애프터는 다 키 커 보이게 네, 찍고 좀 네. 그래. 근데 어쨌든 정말. 근데 이럴 수 있구나. 맞아요. 남자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분은 정말 원단 그거잖아요. 그건 왼쪽 사진이 약간 너무. 근데 저런 느낌이어서 같아. 평소에. 저렇게 입는 것이 근데 대한민국 중년 남성에게 어색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니까 네. 저렇게들 입게 마련이죠. 그래서 손속자 이렇게 시계를 잡고. 제가 지금 갑자기 회의가 생겨갖고. 역시 부장님하고 네. 모시고 방송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뭐 갑자기. 날로 드시는 것도 아니고 와서 몇 마디 하지도 않고 파리 얘기 지금 풀지도 않았어요. 원래 조 바이든 후보 그 경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하고 가세요. 네, 그거는. 저희도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티셔츠 한번 보여주시고 가세요. 이거 특정 상표여서 안 됩니다. 이게 특정 상표. 어디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돈 내산인데 우리가 무슨 뒷광고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가립니까? 악어. 하여튼 저희가 지금 계속 어느 정도의 시간에 시작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새 또 트렌드가 이렇게 길게 안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0분 15분에 끊는 게 원래 트렌드라고 해서 10분 15분에 끊을까 싶기도 하고 30분? 30분에 끊을까 싶기도 하고 끝까지 안 듣는 평소보다 좀 짧아졌어요. 오늘 재상의 어머니 얘기해야 되는데 깜빡. 그건 누군데요? 여기 들으시는 청취자인데요. 저희 회사 선배 부인이시죠. 저랑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인데 재상의 어머니 잘 듣고 계시다고. 정말요? 네. 나 누군지 알아. 줄 알았어요. 누군지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재상이가 누군지 아니까요? 어떻게 알지? 예. 왜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맞다. 옛날에. 네. 두 분이 아는 얘기는 밖에 나가서 두 분이 알겠습니다. 20초 있습니다. 20초. 20초건 30초건 지금 둘이 맞다 이걸로 때우면 어떡합니까 지금 시간을. 알겠습니다. 자, 손수 부장께서 회의를 또 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가 또 보내드려야죠. 보내드리고 저희도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녹음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맞춰서 손수호 기자가 회의 중간에 용기를 내서 좀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오래 앉아 계셔봐야 할 말도 안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